자, 이제 1, 2월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죠?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 지난주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이 부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파트가 지금 중개 실무인데 중개 실무는 이제 출제되는 빈도는 한 6문제, 뭐 많이 나오면 7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수업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3문제나 4문제 분량만 수업을 합니다. 왜 나머지는 수업을 안 하냐면 그게 전부 다 이제 민사특별법 부분이에요. 주임법, 상임법, 그다음 부동산 실명법, 가끔 민법에 있는 계약법 총론 부분도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주임법이나 상임법이 우리 과목에 이제 중개실무에서 출제가 되면 민법보다는 좀 쉬워요. 왜 쉽다고 말씀드리냐면 판례가 잘 안 나와요. 그냥 조문 위주로 딱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조금 더 쉽다 생각할 텐데, 제가 한 번은 수업을 합니다. 뭐, 일단 수업하는 이제 일수가 지금 계속 8일 정도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9일 되는 날이나 아니면 진도가 잘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5, 6월이나 이제 7, 8월, 그러니까 3, 4월, 5, 6월 중에 한 번은 제가 수업을 합니다. 민사특별법을. 왜 이제 이번에 안 하다가 다음에 하느냐 하면요. 2차만 시험 치는 사람 때문에 하는 거지, 1, 2차 동차하는 사람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동차하는 분들은 어차피 민법을 수업 듣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듣고 시험 치시면 돼요. 근데 2차만 하는 분들은 지금 1차 공부를 한 지가 이제 1년 넘었죠. 거의. 이제 작년에 이제 합격하고 이제 이렇게 오래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수업을 해요. 이제 조금 이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번 순환 때는 이제 우리가 법률은 일단 이제 3가지 정도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출제 빈도는 4문제 분량이에요. 그래서 중개 실무부터 가시는데, 중개 실무에 앞쪽에 있는 그 1절하고 2절 있잖아요. 뭐 중개 실무 과정이라든지 또는 2장에 있는 중개 계약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출제가 된 지도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넘은 부분은요, 출제를 안 한다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책을 275페이지 펴보세요. 자, 275페이지. 자, 제3절 보시면 이제 조사 확인을 한 개별법상 제도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파트는 작년에 2문제 냈어요.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법 2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도 2문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민법 시간에 배우는 왜 특수지상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얼마 전부터인지 하여튼 5년 전부터인지 매년 출제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출제는 자주 됐는데 이제는 아예 빠뜨리지 않고 출제를 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예상하기는 이거 또 2문제 나오는 거 아닌가 예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2가지예요.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분묘기지권이라는 제목 있죠. 이건 판례 이론입니다. 판례. 전체가 다 판례예요. 대법원 판결. 근데 2장을 넘어가시면 지금 278페이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이죠? 이게 이제 법률인데 이런 거예요. 2001년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는 몽땅 판례를 따라가요. 뭐 법이 만들어졌다고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또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요, 무조건 법률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해요. 그럼 예전에 판례가 적용된 것들은 당연히 이제 쭉 연결을 해서 적용하는데 법 자체를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2문제를 출제해요. 첫 번째가 이제 분묘기지권은 판례 이론인데,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분묘를 대부분 수호 봉제사를 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진도를 가볼게요. 이제 275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 한 편만 딱 보면 산수화 잘 그렸죠?
그림 한 편만 보면 이제 이 판례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이 분묘기지권은 무엇이냐 하면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한 사람. B가 이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제사 지내잖아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죠. 그거 실제 뭐 법으로도 물건으로 취급해요. 이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럼 B가 묻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A씨 소유의 토지에 B씨가 분묘를 설치한 거죠. 이럴 때 이제 수호봉제사, 말해서 이제 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요.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우리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니까 지상권하고 유사한 물건입니다. 물건. 그 물건이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왔다 하더라도 어때요? 분묘기지권자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철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지상권이니까 상대방한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분묘기지권 등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승지를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책을 보면 쌍갈로 이번에 승립요건 돼 있는데, 책 순서 그대로 제가 이제 이걸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그럼 승립요건은 보세요.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 승낙받으면 돼. 그죠? 땅 주인이 와가지고 어때요? 그래, 설치해라. 제가 가서 분묘 하나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니까, 설치해라. 그럼 분묘기준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시효취득인데,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럼 시효취득이라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민법 시간에 시효취득 배우잖아요. 그럼 이거 등기 안 된댔죠? 그럼 등기 안 되는 물건의 시효취득은 점유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점유를 얼마나 해야 돼요? 20년.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실제 시효취득하기 전에 20년 전에 분묘 만든 건데 장사법 시행 이전에 점유했어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출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장사법이 언제 시행됐어요? 방금 제가 2001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됐다 했죠. 그 2001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됐으니까 그 전에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제인이 이래낸 거야. 보세요. 자, 1999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럼 20년 되기 전에 장사법이 시행돼 버렸죠. 그럼 이 사람 시효취득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설치를 언제 했느냐 따지는 거지 20년이 지난 시점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럼 장사법 시행 이전에 점유한 사람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가 해야 되죠. 없다 X예요. 근데 장사법 시행 이제 이후야. 예를 들어서 뭐 2001년도 1월 15일이에요. 그럼 2001년도 1월 15일 날 만약에 이제 분묘를 설치했다면 이 사람은 시효취득 어때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물론 시험에서는 시효취득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때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내요. 왜? 이미 20년은 넘었잖아 날짜로. 그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시효취득 관련된 실제 지문을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거 꼭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는 토지를 매매합니다. 그럼 결국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원래 B씨 거였어요. 그럼 분묘도 B씨 거고 이제 땅도 B씨 거였는데 땅을 A씨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를 매매하는데 A씨가 이장하라고 안 한 거예요. 무슨 말 알죠? 그러면 A씨 앞으로 등기가 되는 날 나한테 뭐가 생겨요? 분묘기지권 생긴다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지료하고도 상당히 이제 지문이 잘 나와요. 지료하고. 좀 이따 할 건데 어쨌든 이제 이 승립 요건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승낙받은 거는 거의 안 해요. 이 두 가지는 매년 지금 출제하고 있는 이제 실제 판례입니다. 이제 꼭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276페이지 보면
그럼 도대체 이 권리를 누가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권리자. 근데 당연히 분묘가 하나이면 권리자는 영고자죠. 영고자가 뭐냐면 뭐 아들, 딸, 손자, 손녀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자는 뭘 뜻하냐면요. 우리가 집단 분묘를 얘기해요. 그럼 분묘가 하나짜리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문중에서 왜 이제 산을 사가지고 분묘를 만들었는데 땅을 팔아버린 거야. 그럼 그때 이제 권리자는 누굽니까? 하면요. 그 첫 번째 종손이에요. 요거는 이제 지문이 조심할 게 뭐냐면요. 분묘 기지권이 성립된 경우에 종손이 수호 봉제사 관리하더라도 영고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X예요. 종손이 실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관리하면요. 영고자들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분묘의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 기지권 내가 실제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종손만인데 가끔 종손이 없을 수도 있죠. 내가 끊길 수 있잖아요. 씨가 말랐어. 그죠? 아니면 종손이 자기 권리를 어때요? 포기하고 나갈 수도 있죠. 저희 집안도 그랬어요. 저희 집안이 뭐 워낙 큰 집안에 종손 집안이 돼가지고 제 위에 사촌 형님이 종손이었는데 못하겠다고 나가버렸어요. 한 해 제사를 막 20몇 번씩 지내고 뭐 이러니까 못하겠다고 나가버렸어요. 지금은 종손이 부재중 상태예요. 그럼 제사를 누가 관리할까요? 동생이 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동생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그 40명이 다 관리하는 거야? 그건 아니라 한 사람을 딱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손이 만약에 이제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요. 종중이 가져갑니다. 종중. 그럼 종중이 뭐 법인 이름이 있는 게도 있고 비법인 사단도 있는데 이때는 종중의 이름으로만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일단 권리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연고자 절대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묘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집단 분묘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집단 분묘에서. 자, 네 번째는 이제 공시의 기능 돼 있는데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남한테 알려야 되죠. 뭐 어떻게 알릴 것이냐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등기 안 돼요. 그 분묘기지권을 제3자에게 실제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X잖아요.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물건이죠. 그럼 실제 이제 공시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자, 보세요. 봉분이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잔디 치는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게 봉분이에요. 봉분. 그 다음에 내부에 시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분묘 기지권이라니까 봉분 자체를 기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판례 이론이라고. 그럼 판결이니까 똑같은 판결 가지고도 대법원 판사가 쓰는 용어가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 번 판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봉분 나오거나 실제 기지 나오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에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오래되면 유골되죠. 유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봉분이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힘들죠. 내부에 시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땅 중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봐야 돼. 파기 섬뜩하죠. 안 파도 돼요. 가보면요. 관리하는 분묘하고 다른 분묘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요. 시신이 없는 분묘가 있어. 그게 가묘예요. 가묘. 예전에 어른들은요. 가묘를 만들어 놓으면 장수한다는 일단 일설이 있어. 맞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옆에 할머니 묘를 가묘를 했거든요. 안 돌아가셨는데. 근데 할머니가 90까지 사셨어. 돌아가시고도 한참 뒤에. 그죠? 장수하는 거 봐요. 근데 가묘는 내부에 시신이 없으니까 절대 안 되고요. 평장 보세요. 평장. 평장은 시신이 있는데 봉분이 없죠. 이거 남한테 공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묘, 또 가묘를요. 가끔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 이제 다른 판사들이 뭐라 부르냐면요. 장례묘소라고도 불러요. 그럼 장례묘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공시방법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범위 봅니다. 범위는 지역적 범위가 있고요.
시간적 범위가 있어. 그럼 지역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공지를 줘야 되죠. 그럼 주변에 실제 수호 제사를 지내는 공지를 포함한다 하죠. 그럼 공지를 포함한다는데 이걸 공지를 실제 또 어떤 판사는 빈 땅, 물론 여러분들이 뭐 못 알아봐서 그런 건 아닌데 지문에서 이런 형태의 실제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실제 분묘 기지 이외에 빈 땅을 포함한다. 공지를 포함한다. 같은 말이죠. 우리는 이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묘 만들면 왜 뒤에다가 뚝 쌓는 사람 모셨어요? 그 뚝을 왜 쌓아요? 이게 흙이잖아요. 그치? 이게 경사면이잖아. 대부분 분묘는 산에 있다 보니까 경사면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이제 덮쳐서 분묘가 훼손될 걸 방지해서 이제 뒤에 뚝을 쌓아요. 그 뚝을 뭐라고 그래요? 사성. 근데 사성인데 이 사성을요, 이제 이 대법원 판사가 또 다르게 표현한 게 있어요. 이 사성은 원래 모래사자의 성설자인데 이게 둔덕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낯선데 나중에 시험 칠 때 보면 지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출제위원들도 이 판결을 갖다 쓸 때가 있고 이쪽 판결을 갖다 쓸 때가 있는데 사성 나오면요, 아, 뒤에 뚝을 쌓았구나. 그죠? 근데 뚝인데 이걸 둔덕이라고 부른 게 저도 한자가 없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같은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성을 쌓았다고 해서 사성까지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토지 소유자를 너무 침해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거 인정해주면 사성을 뭐 한 20m 뒤에 쌓으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지역적 범위는 어때요? 공지까지만 인정한다. 공지만. 이게 지역적 범위입니다. 그 다음 6번째 가서 이제 지료와 존속 기간도 있는데요. 지료는 이 최근의 판례라서 지금 5년 연속 100% 출제합니다. 그럼 이게 왜 이제 지료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꼈냐면요. 5년 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지료가 무상이었어요. 남의 땅에 분묘 만들어도 그냥 땅을 그냥 썼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달라고 해도요, 안 줘도 돼요. 왜? 대법원 판결이 지금 뭐 3, 40년째 계속 무상이었으니까 지료 주지 마라. 괜찮다. 공짜다. 그러니까 이제 땅 주인 몰래 어때요? 분묘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국토 훼손이 너무 많이 돼. 사실 이게 보기 좋은 실제 이제 구조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년 전에 대법원 판사가 이제 칼을 한번 휘둘렀어. 앞에 판사들이 그렇게 많은 판결해도 이제 지료 줘라. 뭐 얼마 줄 거냐 이것이. 그죠? 또 언제 줘야 되느냐. 이 지료는요, 금액은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럼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상권 배우잖아요. 지상권도 지료를 요소로 하진 않죠. 근데 지료를 합의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민법에 배웠잖아. 법원 가야 된다고. 법원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럼 이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상권에 관한 유사한 부분을 보세요. 토지를 매매하는데 건물을 이장한다는 특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법정상권 생기죠. 모양이 똑같다니까. 또 지료는 우리가 이제 원래 지상권도 이게 분묘기지권도 다 이제 협의인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법원에서 정해줘요. 법원에서 결정한다 돼 있습니다. 오는. 자, 근데 이제 이 분묘기지권이요, 이 지료를 지급하는 시기가 달라요. 첫 번째는요, 보세요.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장한다는 특약 안 했죠. 그럼 내가 분묘기지권이 딱 생기는 날부터 줘야 돼. 이거는 권리 취득 시에 어때요? 무조건 지급하셔야 돼요. 이건 시기를 가지고 몇 번 출제해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내가 토지를 파는 순간에 기지가 생긴댔잖아요. 그때부터 지를 줘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취득 시기는 보세요. 시효 취득 있었죠. 그러면 시효 취득한 사람은 언제 줘야 됩니까? 하면요, 일단 토지 소유자가 무조건 뭐예요? 청구를 하면 지급 의무가 생겨요. 그럼 땅 주인이 몰라가지고
청구를 안 해. 그럼 돈 줘, 안 줘? 안 줘도 돼요. 근데 우리 시효 취득은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죠. 그럼 시효 취득되려면 당연히 장사법 전에 설치했고 20년 지났어야 된다, 그죠? 근데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야, 너 20년 전에 임마 분묘진 거 내가 아니까 한 달에 만약에 5만 원 해가지고 20년 동안 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요, 이게 청구한 날부터 생겨서 소급이 안 됩니다. 이 소급은 절대 안 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료에 관한 부분들은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니은하고 제가 방금 설명 이게 니은이고요. 그 동그라미 디귿에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이제 리얼 한번 보세요. 리얼. 리얼은 제가 이제 왜 이제 표시를 안 하고 설명 안 하냐면 이거 민법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임대차도 하고 뭐 전세도 하고 이제 지상권 설립도 하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때 권리가 언제 사라지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세요. 이 지료를 이기의 차임으로 롯데 연체했어요. 그럼 토지에 관한 실제 지상권이나 아니면 실제 분묘기지권은 이기 차임하면 실제 이제 이거 몇 개월이에요? 24개월이잖아요. 자, 건물은 우리가 임대차 하면 이기 차임하면 몇 개월? 2개월이잖아요. 상가 임대차에서 3기 차임하면 3개월이죠. 근데 토지에 관한 임대차에서는 토지는 지를 어떻게 줘요? 연 단위로 주잖아요. 연 단위로. 그럼 이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기의 차임 연체했던 것이 24개월 밀린 거예요. 이때는 이제 분묘기지권 어때요? 실제 사라집니다.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어. 그게 이제 리얼입니다. 그럼 리얼 부분은 거기 네 번째 줄에 2년이라는 숫자 보이죠? 그래서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인데 여기 이제 지료가 지체된 거예요. 그럼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는 민법 287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야, 너 분묘 이제 파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서요. 이제 존속기간인데, 존속기간은 이제 시간적 범위예요. 보세요. 우리가 장소적 범위는 공지까지 미친다 했잖아요. 시간적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느냐. 이건요, 평생 가요. 토지 소유자가 손도 못 대요. 보세요. 지금 분묘가 존재하고 관리를 한다는 표현 쓰기도 하고 판사가요. 수호 봉제사를 계속하면 이를 불러요. 그럼 계속 분묘 자체가 존재하면서 수호 봉제사를 계속하면 어때요? 그냥 존속한다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존속합니까 하면요. 무연고가 될 때까지예요. 아예 제사를 지내지 않는 무연고, 연고자가 없는 분묘가 될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실제 이 임야의 환경이 좋진 않아요. 또 개발할래도 어때요? 이 분묘 소유자라고 다툼이 엄청 많거든. 그 이장 합의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묘 기지권자로서 땅 개발하는 사람하고 이장 합의를 3번이나 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르자 할아버지 실제 이제 할머니들 묘를 제가 관리했거든요. 종손이 없어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의 장손이라 제가 이제 큰 아들이 내가 했는데 그때 밀당을 엄청 하잖아요. 그럼 이장 특약하면 야 1,000만 원 줄게. 그럼 나는 야 1,000만 원 가지고 공원묘지 못 가. 2,000 내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손 못 대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존속하니까. 근데 물론 장사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는 아닙니다. 좀 이따 할 건데요. 장사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30년밖에 못 가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요 기간하고 장사법의 30년하고 비교하는 지문 꽤 잘 돼요. 그럼 여러분 지문에서 장사법이 시행된 후라고 나오는 거나 장사법 시행 전 나오잖아요.
그 시간적 범위가 달라요. 잘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장사법 시행 이후 돼 있죠? 근데 권리는 계속 인정된다는 것이 이제 이겁니다. 시간적 범위에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부면은요, 장사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장사법에 따라서 30년밖에 못 간다. 이렇게 지문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이건요,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부면은 장사법이 시행돼도 법을 안 따라간다니까요. 그럼 계속 가고 장사법 시행 이후에 어때요? 설치된 부면은 몇 년? 30년 간다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잘 봐야 돼. 지문에서 분묘가 언제 설치된지를 많이 따져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쌍괄호 7번요. 새로운 분묘 설치 제한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분묘에 공지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돌아가셨어. 옆에 쌍분이나 단분 합장하고 싶죠? 안 돼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지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분묘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단분 합장도 안 돼요. 원래 합장이 두 가지입니다. 봉분을 나란하게 두 개 쓰는 거를 쌍분 합장이라고요. 봉분 하나에 시신을 두 개 묻는 거를 단분 합장이라는데 그 둘 다 안 돼요. 그럼 새로운 분묘 설치할 수 있다 X죠. 합장은 가능하다 X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에서 보면요, 남편의 분묘 옆에 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제 저는 그 문제를 만드신 분들이 다 남자님 교수님일 것 같은데 꼭 남편이 먼저 죽어요. 문제에서 처가 먼저 죽고 뒤에 남편이 분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노다지 남편이 먼저 죽어. 희한하게. 그 교수님이 먼저 죽고 싶은 모양이지 뭐. 근데 아무튼 새로운 분묘 안 됩니다. 합장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지역적 범위의 이제 범위가 이제 이장은 되느냐 이거야. 보세요. 이장이란 것은 뭐예요? 옮기는 거죠. 그럼 공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 위치가 안 좋아. 이게 산에서 막 물길이 돼가지고 자꾸만 물이 덮쳐. 그래서 이제 야, 요 1m만 옮기자. 이게 이장이잖아요. 이장도 절대 안 돼요. 그럼 이장도 안 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건 하나의 분묘가 설치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조심할 거는요. 이게 새로운 분묘나 이장이나 단분 합장. 자, 토지 소유자의 성낙을 받아버려요. 그럼 될까 안 될까? 그건 당연히 되는 거지. 땅 주인이. 그럼 토지 소유자 성낙하면요. 새로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예요. 뜻은 아시겠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성낙하지 않는 한 이장이나 합장이나 실제 새로운 분묘 설치가 안 됩니다. 하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새로운 분묘의 설치 제한이고요. 그 이장이란 말이 7번에 없는데 그 밑에 1번 한번 보세요. 1번. 판례 박스 안에 1번요. 분묘기지권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새로운 분묘 설치하거나 원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돼 있죠. 아, 작년에 이 지문도 냈어요. 출제를. 그죠?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보세요. 분묘가 많죠. 이 분묘가 많은 걸 뭐라고 그래요? 집단 분묘라고 표현해요. 집단 분묘. 근데 집단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 집단 분묘는 어떻게 하면 분묘기지권 생깁니까? 이런 거예요. 종중이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묘를 만들었어. 근데 땅만 파란 거예요.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장손인데 그 이제 질 때 땅이 있죠. 문중 땅, 종중 땅이 쫙 그 분묘를 딱 만들었고 막 증조 할아버지 고자로 있는데 그때 땅 문서를 몰래 작은 할아버지가 몰래 훔쳐가지고 땅만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서울로. 그래도 묘지를 이제 이때요 철거할 의무는 없어요. 왜? 토지를 팔면서 이장한다는 특약 안 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집단 분묘에 대한 분묘기준이 생기는데, 자, 분묘를 잘 보니까요. 아, 이게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위에 있어. 이 위치가 좀 잘못됐죠. 그 위치가 잘못되면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는 거 이장이죠. 될까 안 될까? 이건데요. 아니, 제가 안 되는 거 한번 했잖아. 그럼 안 되는 거 했으면 이번에 되는 판례를 하겠지.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2번입니다. 2번 판례. 그래서 이 집단 분묘기지권 내 보세요. 집단 분묘기지권 내 이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거. 근데 여기서는요, 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 나올 때는 이 집단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번에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된 경우 이래 써놨잖아요. 그 집단으로 설치된 경우는 얼마든지 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요, 만약에 혹시라도 지문 나올 때요, 그냥 분묘 나왔잖아요. 분묘들도 아니고 분묘 나오면 이장 안 돼요. 그럼 봉분 하나짜리예요. 근데 집단으로 설치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장된 나가셔야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78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분묘기지권이 어떻게 하면 소멸하느냐 하는 거예요. 소멸. 이제 권리의 소멸입니다. 여기. 그럼 분묘를 실제 제사를 지내면 계속 간다 했잖아요. 근데 분묘기준 소멸하는 것은 보세요.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해요. 그게 이제 싼 걸로 8번입니다. 8번. 그럼 의사표시만으로 실제 소멸해버리고요.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람이 토지 소유자를 찾아가서 나 이제 내일부터 제사 안 지내. 관리 안 해. 지금 권리가 바로 소멸했어요. 땅 주인이 가보니까 봉분도 그대로 있고 지신도 있고 막 망부석도 있고 막 그대로야. 시설물은 다 그대로야. 상석, 비석도 있고요. 그럼 그거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된다고요. 이런 판례는 왜 나오느냐면요. 보세요. 이제 다툼이 있으니까 판례가 있는 건데 토지 소유자가 이제 분묘기지권자고 이장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 합의해가지고 야, 얼마면 이장할래? 2천만 원 내라. 2천만 원 줬어요. 그럼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순간 권리는 소멸하죠. 의사표시 한 거니까. 아, 그런데 안 파가. 그럼 안 파가면 권리가 소멸했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철거해도 괜찮죠. 근데 나무 시체 손대는 거 좋아요? 다 힘들어 하잖아. 힘들어 해. 그 다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판사님이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뜻은요, 시설물을 그대로 두더라도 의사표시만 하면 권리는 자동 소멸한다 이 뜻이에요. 아, 물론 이거요, 땅 주인은 손 안 대도 돼요. 이 시군구에다가요 신청하면 다 파줘요. 권리 없는 분묘는요 자기들이 다 파가지고 화장해서 보관까지 해줘요. 그럼 합의했으면 당연히 파가야지. 뜻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위에요. 278페이지 위에 거기 3번 한번 보세요. 3번 판례. 이 3번 판례는 뭐냐면요.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봉분이 일시적으로 멸실돼요. 그런 사태 벌어지죠. 저 예전에 증조 할머니도 그게 비가 이제 많이 오는 바람에요. 봉분이 막, 반은 막 허물어졌어. 그러면 봉분이 사라졌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권리는 존속한다. 왜? 원상 회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3번 판례 그 내용입니다. 원상 회복이 가능하면요. 이제 일시적인 멸실이니까 법률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4번 판례는 안 보셔도 돼요. 4번 판례는. 그 3번까지만 판례 같이 보시고. 지금 방금 저하고 보셨던 이 내용 전체가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 그림 하나가 늘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출제위원이, 이건 스타일이에요. 자, 출제위원이 법을 별로 안 좋아해. 판례를 좋아하는데, 이게 개념적인 내용을 내고 싶으면 이 판례를 무조건 출제해요. 그러면 법률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장사법을 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출제위원들 중에 대학 교수님들이 장사법을 전공한 사람은 드물겠죠. 그럼 그분들도 법을 찾아서 출제해야 돼요. 그럼 분명히 이제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고르는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그분들이 문제를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장사법은 출제했다면 정답이 90%가 숫자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해를 요하죠. 대법원 판결에다가 이제 일단 토지 소유자하고 분묘기지권자가 다툼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근데 장사법 공부할 때는요, 무조건 숫자를 외워야 돼요. 이게 왜? 출제원들이 계속 숫자를 바꿔가면서 출제하니까. 자,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요, 여기 보시는 대로 보세요. 이거 용어에 조심해야 돼요. 묘지라는 말이 있고요, 자연장지가 있는데, 자, 묘지라는 말하고 분묘라는 말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같은 말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 문제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분묘 설치자는, 묘지 설치자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왜 공시법 시간에 지목 배울 때 분묘라는 지목은 없죠? 묘지는 지목이 있죠? 그럼 묘지는 실제 분묘를 뜻하는 게 아니고 뭘 뜻한다? 땅, 토지잖아요. 그래서 묘지를 설치한 자는 하고 나오면요, 아, 분묘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묘를 설치한 자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장한 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매장한 사람을 뜻하고, 묘지를 설치한 자 나오면 어때요? 땅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요, 분묘가 여러 집단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토지 전체는 묘지라 부르고, 그 땅을 부를 때는 묘지라고요. 우리가 왜, 여러분 혹시 공묘지 가보셨죠? 근데 공묘지라고 부르는 사람 왜, 누가 처음부터 그래 부른 거예요? 공묘지라고. 뭐 우리 어릴 때는 뭐 공동묘지라는 말도 썼는데, 법률상으로는 무슨 표현을 써요? 도시공원법, 여러분 지적법 시간에 가끔 배울 텐데, 도시공원법이나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공원은 전부 다 지목이 공원이잖아요. 근데 그 유일하게 묘지인 게 있잖아. 공원인데도 그게 이제 뭐예요? 이름이 묘지공원이에요. 그 법률상 용어는 정확하게는 묘지공원이에요. 공묘지가 아니고. 묘지공원은 지목이 어떻게 돼요? 묘지예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이제 이 묘지를 설치한 사람이 뭐하냐,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법인을 설립하고 만약에 묘지 설치하면 그 사람이 실제 묘지 공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뭐 영어가 바꿔서 그렇지 뜻은 아시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묘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예요. 자, 법인묘지는요, 제가 재단법인 써놨는데, 요거 작년에 시험 나올 때요, 민법상 재단법인이죠. 그럼 상법상 회사, 이거 묘지 사업 됩니까? 하면 절대 안 돼요. 상법상 회사는 절대 안 돼요. 그럼 왜 이제 민법상 재단법인이 된 거군요? 묘지를 가지고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근데 사실 이제 얼마나 이권 개입이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맹지, 임야는 대부분 맹지잖아요. 그럼 임야, 맹지 같은 것들이 평당 얼마쯤 하는 것 같아요? 그거야 뭐 당연히 지역에 따라 다르죠. 대충. 평당 한 2, 3천 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땅 중개할 때는요, 1,000원짜리 땅도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저 득계 같은 데는 500원짜리 땅도 있어요. 완전 임야 맹지인데 실제 구그림이 많아가지고 손도 못 대는 땅. 무슨 말 알죠? 그 산불 안 나면 절대 손 못 대는 땅이야. 그게 500원짜리도 있다니까요. 자, 근데 그런 토지를 실제 매입을 해가지고 대부분 묘지 설치하잖아요. 묘지를 설치하면 그게 평당 얼마쯤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뭐 장례 치러 보신 적 없어요? 뭐 저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제 공원묘지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 관리비도 내고 평당 금액도 저는 매수를 했거든요. 평당 금액도 이제 쭉 이제 늘 체크하는데 해보는데 6평이 한 2,500만 원 하고요. 9평이 거의 4천만 원이에요. 그럼 9평이 4천만 원이면 도대체 평당 얼마라는 거예요? 한 500만 원 되는 거죠. 평당 5만 원짜리 사가지고
500만 원 돼가지고 뻥튀기를 100배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요, 묘지공원, 이 공묘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권이 한 4조 원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서 이권이 나온다고 돈을 계속 빼먹으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로 하라고요? 재단 법인으로. 그럼 그때 나오는 이익들은요, 전부 다 재단에 편입이 돼요, 편입이. 그래서 상법상에서는 절대 못 차리는 겁니다. 이거 작년에 답으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민법상 사단법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그럼 사단법인 아니에요? 재단법인이고. 그럼 요즘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이게 순서를요, 막 뒤죽박죽 써놨던데, 278페이지에 싼 걸로 2번 가보세요. 자, 매장, 화장, 개장돼 있는데요. 매장이란 것은 분묘를 설치한 거랬죠. 그럼 분묘 설치한 사람들은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30일 이내 신고. 숫자 조심하면 돼요. 30일 이내 신고. 화장은, 잘 보세요. 화장하려는 자 돼 있잖아요. 사전신고입니다. 사전신고.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자, 매장하고 난 뒤에 30일 안에 신고하면 되죠. 시신을 그대로 묻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신을 묻어 놓고 뒤에 신고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시신을 조사할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떡해요? 파내면 되지, 뭐. 시신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화장은 불에 태우는 거죠. 원래 이제 용어 정의 보면요, 우리나라 장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매장과 화장이에요. 그 매장은 땅에 묻어 장사 지내는 것 돼 있고요. 화장은 불에 태워 장사 지내는 것 이래 돼 있어요. 자,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자연장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봉안실 하는데 이거는 화장한 뒤에 사후 절차고, 장례는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화장을 해놓고 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화장은 어때요? 화장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 혹시 관청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게 있으면 어때요? 조사할 거 아니야. 화장하지 마라. 조사부터 하고 해라. 근데 매장은 묻어놓고 신고해. 왜? 나중에 파내면 되니까.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사전신고냐, 사후신고냐, 그 두 가지. 근데, 사후신고보다는 사전신고보다는 요거 사후신고의 날짜 주시면 돼요. 30일 이내 신고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쌍갈로 3번에요. 분묘에 실제 점유 면적돼 있는데, 자, 분묘보다는 묘지의 면적을 먼저 보셔야 돼요. 묘지 면적이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30제곱미터. 그럼 30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돼요? 9평. 근데 여러분들이 분묘 만들어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9평이면 해요. 분묘 하나 사이즈가요, 보통 1m, 2m 정도 되거든요. 뭐 대리석 다 포함해도 1m, 2m 하면 그게 몇 제곱미터? 2제곱미터죠. 그럼 2제곱미터면 실제 이제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어때요? 한 반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합장을 해도 한 평이면 돼요. 그것도 앞에 상석, 비석 이런 거 다 놓고 하는데, 실제 시설물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상석, 비석을 설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설치해도 한 4, 5평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4, 5평 남으니까 어때요? 그 엎드려 주라면 돼. 9평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 숫자 잘 외우라고 지금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제곱미터구나. 그죠? 근데 이제 이 가족유지는요, 100제곱미터예요. 가족은 100, 종중은 1000,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 법인들은요, 이 묘지 사업을 하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허가를 해줘요. 보세요. 여기는 신고인데 여기는 전부 다 허가죠? 허가는 사전 허가죠? 사후 신고죠?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 이 묘지들은 전부 다 어때요? 이게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하로 돼 있는데, 재단법인은 제가 묘지 사업이라 했잖아요. 묘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땅을 확보해야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허가를. 근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면적하면요, 이면적하고 이면적을 제일 많이 내요.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접하는 면적이에요. 3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묘지하고 분묘는 다른 거랬죠. 그 만약에 보세요. 가족묘지가 100제곱미터라. 그럼 가족묘지 하면 우리가 이제 민법상 실제 이제 친족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가족묘지가 100제곱미터가 100평이면 100제곱미터면 30평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봉분 딱 하나 만들었어. 될까 안 될까? 왕릉처럼 봉분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그게 관리하고 싶어. 절대 안 돼요. 혐오스럽다니까요. 크게 만들면. 그래서 이제 이 묘지 안에 분묘의 설치 면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 책에는 지금 3번에 있는 거예요. 딴 걸로 3번에. 얼마입니까? 하면요. 10제곱미터인데 분묘의 설치 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합장할 때는 얼마? 15제곱미터까지 돼요. 합장할 때 15제곱미터. 가끔 이게 합장을 하는 경우에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지문도 몇 번 냈어요. 20제곱미터 아니고 10제곱미터입니다. 10에 15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묘지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남자분이 돌아가시면 왼쪽에 분묘를 만들어요. 그럼 분묘 있고요. 자, 상석, 비석 보통 뒤에 있어요. 비석, 또 가끔 이제 망부석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시설물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10제곱미터예요. 10. 3평. 근데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배우자 돌아가시면 실제 이제 우리가 분묘를 만들잖아요. 그럼 분묘를 만들지 시설물을 또 놓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 얼마라고요? 15제곱미터예요. 이해하셨죠? 혹시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어봤어요? 짜장면 곱빼기 시키면 2배다 1.5배다? 1.5배밖에 안 나와. 이거 둘이 죽었다고 2배가 아니야. 두 사람 죽으면 어때요? 아, 1.5배를 차지하는구나. 그러시면 돼. 그럼 이게 30제곱미터, 만약 개인 묘지가 돼가지고 30제곱미터 되면 여기 얼마예요? 봐, 15제곱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15제곱미터 절반에서 절하고 하면 된다니까.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이건 면적은 작년에도 냈지만 재작년 3년 전 계속 냈어요. 이 숫자는 어떤 게 나와도 하나는 나와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묘지를 설치할 때는 제한들이 많습니다. 그 묘지 설치 제한을 보면요. 일단 279페이지 보세요. 분묘에 설치가 돼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분묘하고 묘지는 다른 거라서 묘지에 설치 기간은 없어요. 공업묘지 사업하면 뭐 10년, 20년 뭐 계속 하잖아요. 근데 거기 설치되어 있는 분묘들은 설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설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30년이에요. 첫 번째 30년. 그러면 30년 뒤에 철거해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딱 한 번은 연장할 수 있어요. 30년에 한해서 한 번은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장사법을 처음 만들 때는 이게 15년이었어요. 15년이었고 연장을 3번까지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럼 결국은 합쳐서 어때요? 60년은 똑같아요. 똑같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장사법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2001년도죠. 자, 2000년도 1월 13일 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 15년 되면 언제예요? 2016년이잖아요. 그럼 2016년도에 실제 이제 이후에 설치된 분묘, 아니,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이제 15년이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실제 시에서요, 이제 시장 등이 이제 권리자인데 시에서 철거하라고 통지문을 보낸 거예요. 법이 시행됐으니까 당신 실제 분묘는 15년밖에 못 간다. 그러니까 전부 다 철거하세요 하고 통지문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어떨까요? 기분. 아버지 묘지 팔았는데. 무조건 화장해서 이제 봉안해야 됩니다. 이랬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난리 난 걸 잘 모르죠. 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난리가 나니까 법을 어떻게 했다? 개정했어요. 이거 얼마나 한다고요? 30년. 그럼 30년 된 분묘가 지금 있다 없다? 아직 없잖아요. 2001년도 1월 13일이니까 2031년이 돼야 일기가 들어오잖아.
그래서 용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15년에 3번을 30년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또. 그래서 어쨌든 총 기간은요, 60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손자가 할아버지 묘를 운영하는 것, 관리하는 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증손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볼 때도 맞죠. 그 정도까지만. 그러면 만약에 분묘가 이렇게 설치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1년 이내에 철거하셔야 돼요. 자, 1년 이내에 철거하는데 뭐 1개월 이내에 철거해야 된다. 재작년에 이거 2년 이내에 철거해야 된다. 이런 질문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60년이 끝난 분묘는 1년 안에 철거하래. 근데 철거하는 거는 하루면 돼요. 맞죠? 우리가 장례지도사, 요즘 문제 장의사라고 예전에 부르는데 장례지도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 장례지도사한테 어때요? 철거해 주세요 하면 하루 만에 파내요. 그 화장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근데 왜 이렇게 1년이란 기간 줬을까요? 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분묘하면 가지고 있는 실제 이제 우리가 미신 같은 것도 있고 막 많은데 항상 이 분묘 철거하세요 하면요. 어디 가요? 장례지도사 찾아가기 전에 그래 대나무 고전지 가잖아요. 왜 가요? 날 잡으러 가잖아. 법으로 옮기라니까 안 옮길 수는 없어. 근데 대부분 날 잡으러 가요. 그럼 날 잡으러 갔더니 6개월 뒤에 추석 전에 이장해야지 네 조상들이 뭘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1개월 안에 철거하면 노다지 과태료 나오게. 그래서 1년 안에란 뜻은요. 1년 안에 좋은 날 잡아서 철거하세요. 뭐 그런 의미 이제 우리가 관습상의 문제를 가지고 법을 만든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되죠. 30년 조심하고요. 1년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사법은요. 공부할 때 숫자 말고는 안 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싼 걸로 5번에요. 무연고 분묘 처리 볼게요. 연고자가 아예 없는 분묘죠. 뭐 원래 분묘가 있다가 자식들이 아무도 안 생겨서 또 혼자 살다 죽어가지고 분묘가 실제 무연고일 수도 있죠. 그럼 무연고 분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2번. 자,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인고자는 무연고 분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 허가받아 돼 있죠.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고를 개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가 개장할 수 있다고 법은 돼 있지만 대부분 시장 등한테요, 이거 무용고입니다 하고 신고하시면 이 시장 등이 다 이제 실제 개장해줘요. 개장해서 화장까지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거기 봉안시설 있잖아요. 예전에 뭐 낙골당 불렀는데 그 봉안시설에 다 안치를 해줘요. 시에서 관리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한 20년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유고를 한 20년 정도 갖고 있어도 뭐 연고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폐기해버려요. 그럼 폐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화장한 거라니까요. 개장하면요, 화장까지 해서 봉안까지 다 하는 걸 개장이라 그래요. 묘지를 열어놓는다가 개장 아니에요. 열어놓으면 그 시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원래 개장이란 뜻은요, 묘지를 열어서 시신을 화장까지 다 하고 어때요?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거를 개장이라고 불러요. 이장은 옮기는 거고. 그럼 그게 이제 20년 뒤에 화장한 유고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혹시 여러분들이 화장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한 20m나 50m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안치시키죠. 원래 왜 이제 화장한 사람들이 유고를 찾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화장장에서 어때요? 다 처리해줘요. 그거를. 그럼 무연고 분묘되면요, 시장 등이 그걸 개장해서 화장까지 해서 다 처리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토지 소유자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개장할 수 있다. 자, 요 정도 챙기시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쌍갈로 6번에 사설묘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1번에 설치 절차는 요겁니다. 개인묘지는 30일 신고 써놨죠. 자,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는 사전에 허가받아야 된다 돼 있죠. 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이거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분묘는 개수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수가 많을수록 떨어져야 되는데, 보세요. 개인묘지는 분묘 하나짜리예요.
가족묘지도 실제 어때요? 얼마 안 되죠? 분묘해봐야 뭐 친족들 중 뭐 다 핵가족이 돼서 친족들 얼마 안 돼. 그럼 이렇게 분묘가 작은 것들은요, 도로, 철도, 하천에서부터는 200m 떨어지면 돼요. 근데 학교는, 애들 다니는 학교는 쳐다보면 안 되겠죠? 조금 더 떨어지라고 300m예요. 근데 종중묘지나 법인묘지는 본분 개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 철도, 하천에서부터는요 300m 떨어져야 되고 학교로부터는요 500m 떨어져야 돼.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요 약간 이게 법률에 관한 상식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자, 애들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옆에 술집 돼 안 돼요? 모텔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 학교 정화구역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술집을 하고 싶으면 학교로부터 얼마 떨어져야 될까? 거래 500m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 알죠? 학교 정화구역 안에는 설치하지 마라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숫자는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두시면 하면 돼요. 왜? 학교에서부터 떨어지는 실제 어때요? 거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되긴다는 거예요. 도로, 철도, 하천은 실제 우리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좀 가까워도 되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학교로부터는 300m, 500m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 표에서는요. 그 설치 방법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설치 방법이 있는데 보세요. 분묘도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그럼 분묘는 두 가지입니다. 봉분은요. 이렇게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봉우리 모양 만드는 게 봉분이고, 평분은 평평하게 묻은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묘지 가보면요. 이게 대리석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다가 잔디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봉분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어때요? 대리석만 쌓아가지고 대리석 뚜껑을 닫아가지고 그 위에 뭐 실제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불교 이제 실제 경전 이런 걸 써놓잖아요. 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 그럼 이게 이제 봉분이고 평분인데, 봉분은 높이가 얼마예요? 1m 이하야. 제가 말씀드렸잖아. 가독묘지가 100제곱미터 해가지고 왕릉처럼 미리 만들면 안 된다고. 면적 제한도 있고 높이 제한도 있습니다. 근데 평분하는 사람들은 높이가 얼마? 50제곱미터, 50cm 이하입니다. 50cm.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담하게, 그죠? 적당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높이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설치 방법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이거 3년 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건데, 법인묘지에는 폭 몇 미터 도로? 5m 도로입니다. 이게 법인묘지는 이제 실제 5m 도로가 접해야 돼요. 근데 원래는 실제 이제 법인묘지를 하는 사람들은 임야를 전부 다 이 접도구역이나 실제 이제 하천구역 안 되거든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안 되는 지역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처음에 이 사람들이 땅을 구입할 때는 전부 맹지를 사야 돼요. 맹지 말고는 허가 안 난다니까요. 그 맹지를 샀지만 자기들이 도로 만들 때는 몇 미터짜리로? 폭을 5m짜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진입로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잘 틀리는 게요.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몇 미터예요? 그 4m거든. 이거 널 내면 4m로 내. 4m 아니고 5m. 묘지 들어가는 길은 조금 더 넓혀 놓으래요. 왜 그럴까? 차가 많이 다니는 것보다는 큰 차들이 많이 다녀요. 큰 차들이. 왜? 시신을 싣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큰 차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폭이 좁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m라고 넓혀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연장지 갑니다. 자연장지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늘 분묘나 묘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비교하는 지문만 볼게요. 보세요. 그럼 자연장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요.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화장한 유골을 보세요. 이 자연장지라는 것은요. 화장한 유골을 보통 이제 수목이나 바위 밑에 자연스럽게 묻는다고 해서 자연장이라 하죠. 또는 나무 밑에 묻다고 수목장이라 하기도 하죠. 그러면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한 전체 틀을 뭐라고 그래요? 자연장지라고 그래요. 자연장지. 그래서 분묘랑 묘지랑 용어 다른 것도 아셔야 되지만 자연장한 자, 그럼 자연장한 사람은 실제 화장한 유골을 묻은 사람이에요.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공원으로 꾸민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연장을 한 사람이 아니고 어때요?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공원 만든 사람이에요. 혹시 자연장 하는 데 가보셨어요? 나무 심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공원처럼 예쁘게 만들죠. 벤치도 있고 막 오솔길도 만들고 막 가끔 가다 보면 막 새소리가 엄청 들리는데 스피커에서 그죠? 공원을 만드니까 그만큼 이쪽은요 권장을 많이 해요. 분묘 만드는 묘지들은 실제 어때요? 규제를 많이 하고요. 이쪽은 권장을 많이 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보시면요. 자, 개인은 똑같아요. 개인은 묘지를 하나, 자연장지 하나 똑같고요. 이게 가족하고 종중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 일단 왜? 가족 묘지, 종중 묘지는 허가죠. 가족의 자연장지, 종중의 자연장지는 신고예요. 아예 규제가 없어요. 무슨 말 알죠?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공원 만들고 좋아지는데 뭐. 그런데 이게 법인의 자연장지나 종교단체는 그냥 허가예요. 이쪽은. 뭐 종교단체 실제 이제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왜? 특정 종교인들이 실제 유리할 수 있는 시험이라서 안 내요. 왜? 종교단체가 실제 어때요? 자연장지 조성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잘 안 내요. 그럼 법인의 실제 자연장지는 허가 똑같습니다. 법률적. 그러면 실제 보세요. 묘지하고 자연장지가 다른 거는 이것밖에 없죠. 이건 허가냐 신고냐. 그 다음 면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면적은요. 잘 보세요. 종중의 면적하고요. 법인의 면적이 달라요. 맞죠? 종중이 묘지를 만들면 1000이죠. 자연장지하면요. 2000이에요. 그만큼 토지를 넓게 허가해 주겠다. 이제 그죠. 왜? 공원이니까. 근데 보세요. 법인이 묘지 사업을 하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돼. 근데 자연장지 사업할 때는 어때요? 5만 제곱미터만 확보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자연장지 사업을 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묘지 사업보다. 뜻은 아시겠죠? 그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예요. 자, 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는데 자연장지가 가끔 한 번씩 지문 나와요. 그럼 지문 나오면 묘지하고 이 차이점들 가지고 출제합니다. 묘지하고 차이점. 그 내용들 잘 아시면 되겠죠. 이제 우리 책에는 지금 281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표 있잖아요. 표. 그 표를 보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장지에 관한 설치 제한 지역이 있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역 제한은 안 보셔도 되고요. 282페이지 넘어가서요. 제일 밑에 요거 이제 무단 설치된 실제 묘지나 자연장지 볼게요. 이게 시효처도 금지 조항이거든요. 지금 장사법 시행 이후부터는 시효처도 안 됐댔잖아요. 그럼 보세요.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자연장지 소유자 전부 다 땅이죠. 땅. 묘지 설치자가 실제 묻은 사람 아니에요? 땅을 실제 조성한 사람, 자연장지 조성자도 공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거나 자연장한 자는 시효취득의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돼 있죠. 그게 이제 실제 장사법 이후의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럼 장사법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또는 자연장한 사람들은 어때요? 인정한댔죠. 저는 그나마 장사법 이전에요. 우리 조상들 다 묘지 화장도 하고 자연장하고 막 다 했어요. 물론 이제 공원묘지로 옮긴 분도 몇 분 계시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집안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실제로. 또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공원묘지 이제 아버지 옆에 가셨는데 갔는데 이제 이 직업병이 있어. 가자마자 막 15제곱미터네. 직업병 생긴다니까. 그럼 앞에 절하는 걸 좀 더 넓힐 수 없나? 차라리 좀 좁게 하면 안 될까? 가능합니다. 이하잖아, 이하. 그래서 제가 이번에요, 실제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묻을 때 바짝 붙였어요. 왜? 제사 지내는 자리를 넓히려고. 그래서 내가 거기 설치하는 분한테 부탁을 했거든. 봉분에 너무 크지 않아도 되니까 아버지 분묘가 이제 이제 오래되면요, 그 봉분 다 내려앉거든요. 다 이제 복구해서 만들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근데 원상 회복하려면 대리석 다 뜯어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우리 편안하게 밥도 먹고 제사 지내게 좀 좁혀서 해달라고 대리석도 뒤로
상석을 조금 뒤로 넣어서 해달라고 했더니 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앞이 많이 넓어졌어요. 조경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게 너무 많이 와닿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활 법률로 알아놔도 앞으로 어때요? 이런 문제 생기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사 뽑으셨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경매 들어가도록 할게요. 경매.